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이전 영상인 나도 모딩이라는 걸 해보자 해서 절대 귀찮지 않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더럽게 귀찮아 보이는 핑계로 모딩만 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치 후 비데로 가글한 것 같은 찜찜함이 남아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 파트로 변경이 된 에어코킹 제품과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된 탄피 배출 시스템 제품을 이리저리 섞어서 메탈 파트가 장착된 탄피 배출 시스템 제품에 모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메탈 파트, 메탈 부품, 메탈 옵션, 금속 옵션, 메탈 키트 등으로 뜻은 같지만 명칭은 다르게 검색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흰말 궁둥이나 백마 엉덩이나 같은 겁니다. 블로그나 영상을 제작한 분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금속으로 된 서로 다른 부위가 조금씩 달리 불리면서 판매되는 것도 있고 같은 부위라도 명칭을 달리해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 같습니다. 금속 부품은 총열, 스톡봉, 탄창 멈치 등 몇 가지 부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토이스타에서 판매하는 상자에는 상단에 한글로 차세대 택티컬 메탈 옵션 세트, 가운데의 영어로 메탈 옵션 파트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고 메탈 파트를 구매해서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검색해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분해 결합에 대한 지식이 백정이었기에 검색해서 학습을 좀 해야 했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다면 아마 서울대를 갔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도 서울대는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위 총몸은 토이스타 사장님의 토이스타 문태근 채널의 영상을 참고했고 아래 총몸은 멘타랑 이 채널의 메탈 옵션 세트 장착하기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제목 맨 앞에 노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에어소프트건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준수한 장난감인데 왜 노딱일까요? 이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옵션 제품을 구매해서 장난감 총에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안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저 두 분의 영상을 참고했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빨을 좀 까볼까요? 우선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합니다. 에어 제품이나 탄피 제품이나 어차피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방법은 같습니다. 자, 차범근 해봅시다. 제일 쉬운 과업인 가늠쇠와 가늠자 분리부터 합니다. 앞쪽에 피벗 핀과 뒤쪽에 테이크다운 핀을 빼냅니다. 사실 핀의 명칭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밀떡 도련님들이라면 이런 명칭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몇 자 찌끄려봤습니다. 총몸을 분리하고 핸드가드 나사를 제거합니다. 핸드가드는 잡고 당기면 쉽게 빠집니다. 어설프게 숨어있는 소염기 나사를 찾아서 제거한 다음 소염기를 돌려서 분리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사산이 뭉개져 버렸다고 설명했는데 자세히 보면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가스블록을 제거합니다. 이건 처음 해보는 과업입니다. 1980, 90년대 아카데미 조립식 제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도 역시 원리를 찾아라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은 나사를 찾아서 제거합니다. 나사만 제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스블럭은 두 개의 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밀어서 빼내야 합니다. 이제 배럴너트를 분리합니다. 토이스타에서 분해 전용 공구를 9,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번 영상의 모든 과업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응용력과 적당한 힘,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딱 필요한 만큼의 무식함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나친 무식함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에어 제품에 장착된 메탈 옵션 파트를 분리할 차례입니다. 제일 쉬운 과업인 소음기 분리부터 시작합니다. 핸드가드 나사를 제거합니다. 이 제품은 모든 게 있는 나라인 중고나라에서 구매했고 이전 소유자분이 여러 부분을 메탈 파트로 변경해 놓은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핸드가드의 나사가 에어 제품과 다릅니다.
이 정도의 변화구는 놀랍지 않았고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머지도 쉽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나사를 제거하고 핸드가드를 앞으로 당겨서 빼면 됩니다. 빼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가스블록에 있는 멜빵고리가 잘려져 있습니다. 아, 이전 소유자분도 이 고리 부분이 걸리니까 잘라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빼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스블록을 분리하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좁은 틈으로 렌치를 넣어서 나사를 제거하고 다른 방향에서 렌치로 밀어내서 핀 2개를 어떻게든 빼냅니다. 이 정도 노력과 정성이면 이제는 빠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핸드가드님은 정말 냉정합니다. 대문자 티가 확실합니다. 순간 머릿속은 하얗다 못해 뇌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간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게 문제일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뭘까 하고 눈깔로 바코드를 찍던 중에 이상한 구멍과 그 안에 숨어있는 일자홈을 발견합니다. 아카데미 조립식 M16만 조물락대던 아이는 커서 416이라는 신문물에 적응하지 못하고 촌발을 날리게 됩니다. QD 슬링 마운트를 빼면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틈으로 이리저리 헤매며 나사와 핀을 빼낸 시간은 피자 헛지랄이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가스블록을 같이 놓고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고 꺼낸 김에 참 보기 불편하게 잘려져 있는 멜빵고리를 조금 더 다듬어 줍니다. 검색을 하면서 참 많은 내용을 보게 됐는데 전동 가스건도 총열의 길이에 따라 가스블록의 멜빵고리를 잘라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너 바렐을 비교해보면 탄피 제품은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 바렐 때문에 집탄성이 정말 자유롭다고 하는데 저는 수집이 목적이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알루미늄 바렐 정도는 끼워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살짝 긴장했던 과업입니다. 권총 손잡이와 안전장치, 방아쇠 뭉치를 총몸에서 분리하고 방아쇠 뭉치를 분해한 후에 몇 가지 부품을 메탈로 바꿔서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당황하게 됩니다. 총몸을 분리해서 천천히 살펴보니 방아쇠 뭉치가 붙어져 있습니다. 탄창 멈치가 물리는 부분이라 살짝 고민하다 우선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토이스타 메탈 옵션 파트를 꺼내옵니다. 이전 소유자분이 병기와 함께 보내주신 건데 그동안은 사용할 일이 없어서 체스트에 넣어뒀습니다. 첫 번째로 먼지 덮개를 교체합니다. 조금 의아했던 게 에어 제품은 이 클립이 있고 탄피 제품은 이 클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이 두 제품 모두 중고로 구매했고 에어 제품은 이전 소유자분이 많은 부분을 메탈 파트로 변경한 제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의 어디까지가 순정이고 어디까지가 옵션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발가락 같은 손가락으로 스프링을 살살 달래가며 핀을 끼우고 이 클립을 물려서 마무리합니다. 작동 시험을 해보니 이상 없음입니다. 다음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과업입니다. 방아쇠 뭉치와 조정관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권총 손잡이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권총 손잡이의 나사가 방아쇠 뭉치에 고정되는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마개를 돌려서 열어주고 긴 십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약간의 힘을 줘서 잡아 빼면 권총 손잡이가 분리됩니다. 이제 조정관을 분리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듯이 조정관이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기는 하지만 오른쪽의 조정관은 심형입니다. 양방향 조정관이 아니라 양방향 스타일 조정관입니다. 조정관을 분리하면 방아쇠 뭉치는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총몸을 비교해보니 탄창 멈치 부분과 병기 번호가 다릅니다. 토이스타 메탈 옵션 파트의 구성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방향 탄창 멈치, 양방향 조정관, 방아쇠, 시어, 오딘웍스 스타일의 적색 탄창 멈치, 적색 조정관, 먼지 덮개가 들어있습니다. 토이스타 HK416 메탈 옵션 제품을 검색해보면 적색 탄창 멈치가 없던데 이건 전 소유자분이 따로 구매한 제품 같습니다. 방아쇠 뭉치의 나사를 제거하고 상자에서 같은 부품을 찾아봅니다. 여기서 또 고민을 합니다. 토이스타 메탈 파트로 검색을 하면 일자 방아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안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이게 메탈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방아쇠는 신봉사가 봐도 아연 합금인데 이건 플라스틱 방아쇠와 별다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메탈 파트로 짜세나게 하고 싶은데 이 방아쇠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 누가 봐도 메탈처럼 보이는 방아쇠로 선택합니다. 방아쇠 뭉치를 열고 메탈 파트로 교체 후 다시 조립합니다. 스프링을 잘 잡고 하라는 설명도 있는데 군필들은 다 배웠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시험 격발을 해보니 이상 없음입니다. 방아쇠 뭉치를 다시 총몸에 넣을 때는 이 부품도 같이 넣어야 합니다. 토이스타 사장님은 영상에서 안전장치 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품이 안전장치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진에는 2개만 보이는데 저는 3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플라스틱, 한 개는 메탈. 다른 플라스틱인 한 개는 저 동그라미 부분의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이유는 조정관을 고정하는 부품의 크기 차이입니다. 방아쇠 뭉치는 이상 없었는데 가조립을 하고 조정관을 작동해보니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조정관이 작동하는 공간이 넓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조립하는 데다 찐빠를 반복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과업 중에 장갑까지 찢어져서 촬영보다 마무리가 먼저였습니다.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그대로 옮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아쇠 뭉치의 파손 부위가 탄창 멈치를 잡아주는 부위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2가지 부품을 섞어서 조립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정관은 총몸의 안쪽에서 고정하는 방식인데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품으로 고정합니다. 이게 원래의 부품이 작아서 안전장치 바에 맞지 않아 옵션 파트에 있는 큰 부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이바를 쥐어짜내서 정상적인 작동이 되게 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정관을 분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저 베어링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조정관을 안전, 단발로 변경하면 딱딱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느낌이 있는데 저 작은 베어링이 그 큰 역할을 합니다. 저거 떨어뜨렸다 3박 4일을 찾을 뻔했는데 아빠의 취미를 이해해주는 막내 덕분에 다행히도 10분 만에 찾았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조정관을 고정할 때 너무 꽉 조이면 끊어지는 느낌도 없을 뿐더러 조정관의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아카데미 졸업식 203 영상을 보면 조정관이 엉망진창인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다 이번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방향 조정관이면 반대쪽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해할 텐데 사진에 보이는 이 부품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딴 걸로 마무리를 하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지만 의외로 괜찮습니다. 플라스틱과 메탈을 놓고 비교해보면 재질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바디핀은 모양이 같지만 슬링 스위벨은 모양도 다릅니다. 다른 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탄창 멈치의 경우에는 갑자기 어린이용 완구 같아 보이는 혼돈의 카오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버퍼 튜브의 교체는 간단합니다. 스톡을 빼고 사진에 보이는 저 부분의 나사를 제거하고 긴 드라이버로 안쪽에 있는 나사를 제거한 후에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소형기에 흠집이 많아서 비닐백에 있던 걸 꺼냈습니다. 아세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것도 사용한 흔적이 많아서 그냥 원래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시 조립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18단 콤보로 나올 것 같은 슬링 마운트를 끼워줍니다. 이 간단한 걸 몰라서 핸드가드를 찢어 발길 뻔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방아쇠 울과 노리쇠 전진기를 분리해서 서로 교체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열의 경우 메탈아웃 바렐은 탄피 배출 제품에 맞지 않습니다. 재질과 무게가 아니라 저 살짝 보이는 각인 때문에 꼭 사용하고 싶었는데 안됩니다. 탄피 제품에 사용할 플라스틱 바렐은 꺼낸 김에 탄피가 타고 올라갈 부분을 살짝 갈아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장전 손잡이도 각인 때문에 고민해봤지만 안됩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의 나약함이 마음에 안듭니다. 한 손가락만 이용해서 장전을 하면 장전 손잡이가 힘을 주는 방향으로 휘어버립니다. 양방향 탄창 멈치는 검지 부분이 기존의 부품보다 더 크고 더 튀어나와서 그런지 의도치 않게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 같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탄피 배출, 그리고 에어쿠킹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노리쇠 뭉치의 기르가짐. 물론 고가의 가스건에 비하면 3발의 피의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지만 그래도 노리쇠 뭉치가 전진한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노딱을 받을지 아니면 유튜브님이 내버려둘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온 뒤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